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 두두.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왓플릭스입니다. 하이요. 좀 친근해졌어. 네, 다들 잘 지내시죠? 저는 코로나보다 이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밖에 나가는 날이면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네, 다들 무더운 날씨만큼 건강을 다 유의해 주시기를.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창마고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우입니다. 네, 저는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칠이입니다. 댓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팟빵 이제 외에도 파티에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파티에서 저희가 무려 별풍선을 받았습니다. 이야, 별풍선. 알함블라님께서 별풍선을 2개나 선물을 해주셨고 와. 댓글로도 방송을 잘 듣고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티에 올리는 아주 보람을 느낀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팟빵에 이제 댓글이 되게 많이 또 달렸어요. 넘버 917님께서 요즘 막 재밌게 잘 듣고 있고 1편부터 정주행해서 최근에야 이제 최신화로 따라오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그 왓챠 파티로 같이 컨텐츠 보면서 채팅으로 이야기하는 거 특집 같은 거 해보면 어떠냐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맞아. 저희도 하고 싶어요.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 해도 좋아하실까라는 걱정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언제 시간이 되면은 꼭 진행을 해보고 싶네요. 네, 까날님께서도 그 저희 112화에 프라이드 먼스 특집 팟캐를 들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댓글 달아주셨는데 어바웃 레이를 보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영업한 거예요. 보고 나신 다음에 그 3제네레이션이라는 제목을 모르고 보는 것과 알고 보는 것하고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알 것 같기는 하다. 그리고 약간은 무심한 듯 님께서 블랙 위도우 사진 올려주셔서 기대를 하셨다. 기대하고 듣는다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네. 그리고 넘버 917님께서 계속 저희 후원을 좀 해주시고 계세요. 예, 구디치, 감사합니다. 구디치. 감사합니다. 구디치. 길길. 그리고 장젤리님께서 되게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장젤리님께서 올해 졸업하고 공식적인 취준생이 되셨대요. 그래서 어머나. 취준생이 돼서 넷플릭스 왓챠와 좀 멀어지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함께 달리기가 되게 어려웠다. 근데 마블의 진심이라서 평일 조조로 쾌적하게 아주 영화관에서 관람을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와. 네. 장젤리님께서는 그 다른 영화, 마블 영화에서는 팀원 혹은 서포터로서의 서사를 쌓아오다가 이미 죽은 캐릭터의 인생을 메인으로 다루는 영화라는 게 너무 신선했다. 그리고 장젤리님께서는 엔드게임 이후라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나타샤의 서사와 인생이 저에게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었달까요? 그리고 마블의 세계에 오신 창마님을 환영한다고. 저도 이 댓글을 읽으며 참 내적 친밀감을 쌓았습니다요. 저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할 영화는 바로 저의 특집이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아주 지금 화제예요. 지금 실시간 인기 1위를 달리고 있는 바로 아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는 그 영화 킹덤 아신전입니다. 와우. 화제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 보니까 왓챠피디아에서도 보니까 넷플릭스 플레이 1위에다가 지금 그 글로벌 순위도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오픈하자마자 엄청 화제가 돼서 글로벌에서도 3위인가까지 막 올라가고 후기 막 기사 이런 것들도 되게 쏟아져 나오고 주변에서도 막 킹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런 영화에 또 빠질 수 없으니 이번 화는 저희가 킹덤 아신전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편이 될 겁니다. 아신전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는 시즌2 마지막 화에 나왔던 그 마지막 화에 나와서 엄청난 기대감을 줬던 전지현 배우. 근데 아주 말이 많았죠. 도대체 그 끝에 그 몇 초를 위해서 진짜 이게 도대체 누구냐. 갑자기 전지현 배우가 여기 왜 나오냐. 저게 뭐야 계속 이러면서. 진짜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압도적인 마지막 씬이었죠. 네,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 막 이러면서 막 돌려봤었는데 아무튼 전지현 배우가 나왔었는데 엄청 이제 궁금증을 모았죠. 그 전지현 배우가 거기 극 중에서 이제 아신이라는 이름인데 대체 전지현 배우가 왜 나왔으며 그리고 시즌 3에서 그런 내용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아신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프리퀄
프리퀄이자 시즌오프 같은 영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신뿐 아니라 그 생사초 시즌 1, 2에서 계속 나왔던 생사초에 대한 어떤 비밀, 뭔가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찜학입니다. 저는 왜? 너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아쉬운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진행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지? 정리를 했는데 온통 아쉬운 얘기만 자꾸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 게 많긴 했나 보다. 재미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에 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되게 저한테는 끝에 몇 분을 위한 드라마, 영화였다고 되게 생각이 들었고, 근데 뭐 생각해보면 앞만 거창하고 끝이 약간 이상한 그 노재민 영화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영화 자체는 힘이 별로 없다고 저한테는 느껴졌는데, 대신에 시즌3를 엄청나게 기대하는 되게 오묘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찜하기를 했습니다. 그럼, 꽁치는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네요. 저도 찜입니다. 사실 나가기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솔직히 아쉬운 게 너무 많았고, 킹덤 시리즈가 아니었으면 나가기 했을 겁니다. 이게 역시 어떤, 단독 영화였으면 정말 너무 많이 아쉬웠던. 하지만 뭐 맞아. 킹덤 시리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볼 수 없었고, 뭐 시즌 3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찜 해보기 하겠습니다. 찜 해보기가 했습니다. 예, 찜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Try to 찜. 네, 새우는요? 아니, 나는 쌉재생인데? 이렇게 아니, 다르구나. 다들, 한 명이라도 쌉재생해서. 아니, 그래요. 이거를 단독 영화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맞아. 게, 음, 이게 그냥 에피소드 하나라고 생각하면 전 너무너무 좋았던 거고, 그리고 이게, 재생을 하게끔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시즌 3를 너무너무 기대하게 만들었어, 지금. 맞아. 그러니까 시즌 그건 진짜. 2에서 3로 넘어갈 때에 내가 생각하는 이 킹덤의 세계관을 엄청 넓혀놨어요. 음. 그래서 너무 보고 나서 전 너무나 만족했었거든요. 지금 세 명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뭔가 아쉬운 점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동시에 시즌3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되게 불러일으키는 거는 되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얘기가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아쉬운 얘기도 막 많이 하고 막 후반에 가면 이제 시즌3를 어떻게 상상을 하고 있는지 다들 이런 얘기를 같이 풀어보면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당연히 아신전이잖아요? 아신의 이야기인데, 사실상 빌런이죠? 그 시즌3가 이제 아신이라는 빌런의 등장을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넓혀주는 느낌인데, 저는 그래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 시즌2 마지막 화에서 나온 그 전지현 배우의 모습은 뭔가 나에게, 이 사람은 약간 조력자 혹은 맞아. 생사초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비밀, 뭐 이런 걸 알려준 조력자 역할, 조력자이지만 동시에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빌런이 된 거잖아요, 사실상. 맞서 그리고 싸워야 앞으로도. 되는 거잖아. 근데 엄청 센 캐야. 그래서 이게 너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부터가 그러니까. 약간 생각지 못하게 처음에 꼬운 느낌이라서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죠. 아신이라는 어떤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뭐 사실 그 아신 캐릭터가 지금은 빌런일 것 같이 지금 해놓긴 했는데 나중에 힘을 합치게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시즌3 맞아.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어. 전 빌런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네. 너무 매력적이에요, 캐릭터가. 빌런이라고 했을 때. 이거, 아니, 세자 아신이고 어떻게 이길 거야?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다 보고 맞아. 나서. 너무 세. 그래갖고. 그러니까 세자는 되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뭔가 혼자서는 못하는 그런 걸 이제 시즌2까지 이제 쌓은 거잖아요. 근데 아신은 혼자 다 해먹는 거예요. 심지어 되게 조용히 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다 뭔가 목적을 다 이루니까 너무 무섭고 멋있고 그래서 진짜 세자나 또는 이제 섭이랑도 좀 부딪힐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맞아. 그리고 저는 너무 슬픈 빌런이라서 좋았어요. 맞아. 너무 슬퍼. 그리고 국가와 민족이 만든 되게 슬픈 희생양이었잖아요, 사실 아신이가. 맞아. 근데 그 아신이가 스스로를 되게 강하게 단련시켜가지고 다 싹 쓸어버리겠어. 라는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캐릭터라는 게 너무 공감됐고, 이건 되게 뭔가 빌런에게 서사를 부여해주는 불편함이랑은 정말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너무 납득할 수 있는 서사였던 것 같아요. 성장 서사였던 것 같고. 이건 빌런이라고 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 그치. 맞아. 어느 쪽에서 어,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어. 음, 그리고 맞아, 되게 작가가 되게 용기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게 지금 맞아. 현재 한국을 보면 되게 엄청난 중국 혐오와 조선족 혐오가 엄청난 시대를 살고 음,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아신이가 진짜 약간 그런 말하자면 조선족이죠. 지금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근데 되게 환영받지 못하는 조선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닌 여진족도 아닌 음. 그런 어떤 아픔을 이렇게 주목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 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음, 이주인? 음, 음.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하죠. 맞아. 음, 진짜. 그래서 그 음, 세계인들도 되게 공감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음, 맞아. 생각 많이 했어. 맞아. 맞아. 이거는 지금의 약간 정체성하고도 되게 막 맞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정도까지 어떤 스토리는 아니더라도 그런 경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 될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시즌 3에서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박병은 배우가 연기한 그 민치록이라는 캐릭터가 이미 음, 아신과 엄청 큰 접점이 있었고 사실 맞아. 접점 이상으로 뭐랄까 칠록은 그 아신에게 배신한 조선이라는 거에 선두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행동으로 딱 옮긴 사람. 근데 마지막에 그 왜 이창이 모든 걸 내려놓고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비밀을 음, 알아내려고. 근데 거기서 아신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뭔가가 그 사이에 벌어질 거라는 상상이 되고 동시에 이창은 그 어떻게 보면 아신의 부모와 민족을 다 죽여버린 조선이라는 것의 임금 핏줄이잖아요. 또 그 음, 엄청난 큰 어떤 뭐 대항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둘둘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갈등이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 음, 영신이가 왜 그 군인 출신인 것 같으면서도 막 북쪽에서 호랑이 잡았다고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시즌 1에서? 막 그러지 않았나? 막 정확히 이창이가 기억은 안 나. 나도. 누가 막 뭐 하는 애냐 뭐 이랬더니 막 그냥 둘러대는 용으로인지 모르겠지만 호랑이 잡았다고 그래서 총을 잘 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알고 봤더니 군인 같은 뭐 전쟁터 어, 나간 어. 사람처럼 보는 근데 그런 대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걸 보면서도 그 북쪽에서 벌어지는 막 호랑이도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영신이 여기에 뭐 연결된 건 없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막 연관고리가 잘 촘촘하게 짜여 있으면 막 시즌 3에 그런 내용이 나올까? 막 이런 것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인물들에 연결될지 너무 기대돼, 진짜. 맞아. 생각해보면 영신, 섭이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음, 조금 옆에 있는 배우들, 뭐 영신만큼의 또 궁금증을 그렇게 주지는 못했었잖아요, 칠옥이. 그냥 칠옥은 그냥 조선의 우직한 뭔가 활 잘 쏘는 장군 같은 느낌이었는데, 너무 나라밖에 몰라서 큰일이요. 역시 맹목적인 애국자는 안 돼. 맞아. 위험해. 맞아, 맞아. 저는 아신이가 진짜 그 바닥부터 진짜 바닥에서 자던 애잖아요. 음, 그런 애가 진짜 십몇 년 동안 자기 혼자 그런 활 같은 거 쏘는 거 익히고 거의 무슨 밀정으로서의 역할도 되게 잘하고 음, 그렇게 자라나서 나중에 결국 진짜 지붕에 고고하게 혼자 서가지고 다 죽이는 그 뭐냐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시즌 2쯤에 이제 다들 지붕에 올라가서 싸우는 장면이랑 비교도 좀 되면서 맞아. 음, 그 너무 좋았어요. 정말 바닥에서 올라간 소녀. 그 오히려 시즌 1, 2에서 지붕으로 올라간 거는 뭔가 그 높은 사람들이 되게 그 주랭랑치는 그냥 그런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아시는 진짜 돼지우리에서 잠자다가 높은 곳으로 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줬던 것 같다.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약간 이 아신의 이 스토리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내가 이 영화를 좀 밍숭맹숭하게 봤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근데 뭔가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신이 너무 세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 시즌 1에서는 예를 들면 막 은여가 왜 엄청 수많은 좀비한테 물어뜯기는 장면, 뭐 음, 마지막 화에서는 이창과 그 무리가 맨손으로 얼음을 격파하는 아니면 그 안현대군이 좀비 돼서 그 모습이라던가 되게 네. 그 몇 시즌별로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 영화에서는 그런 임팩트 있는 장면 사실상 크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시작할 때는 막 효과음 같은 게 되게 오컬트 귀신 영화처럼 막
엄청 이렇게 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일단 일반인이 거의 안 나오는기도 했었고 다 군인이기도 했었고 이게 아신이 너무 세다 보니까 거의 속수무책으로 그냥 복수극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뭔가 이 좀 쫄리는 맛? 좀비 영화에서 기대할 법한? 그런 게 좀 부족해서 내가 밍밍하게 봤나? 이게 좀 아쉬웠어요. 저도 되게 비슷한데, 아쉬운 이유 중에 저도 이유가 기억나는 장면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연출이 그쵸? 바뀌었나? 라는 생각까지 사실 좀 들었었고, 같죠, 연출. 네. 김성훈 김성훈 어, 감독. 감독. 그래서 되게 왜 이렇게 힘준 장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는데, 뭔가 아신이가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성장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생략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창마 말에도 좀 공감이 되고, 좀 전체적으로 내러티브를 봤을 때 너무 앞에가 길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진부하긴 해, 그 스토리는. 크게 이렇게, 음, 뭐, 그래서 더, 근데 그 기억나는 씬도 없어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영상미가 항상 되게 좋았다고 저는 기억했거든요. 근데 뭔가 비교하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음, 시즌 1과 2를 할애해서 이 뭔가 전에 인물들도 좀 얘기하고 아예 한 화 같은 걸 다 몰아 넣어서 멋있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신이라는 사람의 일생 또는 뭐 그런 거를 한 에피소드에 다 음, 담으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음, 뭐 커트를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약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속 그래서 그냥 하나의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에피소드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저는 되게 만족도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킹덤이 3가 나올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 나와야지. 사이에 그 사이에 막 다들 이런 킹덤을 재밌게 본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와중에 떡하니 야신전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거 맞아. 아닌가? 이런 맞아.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꽁치나 창마의 아쉬움들이 다 이해는 되거든요. 뭐 괜찮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킹덤 시리즈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는 팬 서비스라는 느낌이 엄청 강하긴 아, 맞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 팬 면에서는 뭐 서비스. 고맙죠. 이렇게 음, 제작하기 힘든 코로나 시국에 맞아. 해줬으니 얼마나 더 감사해. 그런 건 있는데, 아, 그냥 아신이라는 캐릭터의 무게감이나 앞으로의 차지할 역할을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저는 되게 아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갈등 같은 거나 뭔가 이런 쫄깃함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전 좋긴 했거든요. 초반에 아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듯 살았고 군관들한테도 굉장히 좀 무시당하거나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일도 좀 당하고 뭐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혀 이런 짓을 할지 몰랐던 사람이 뭔가 조용히 막 일을 꾸미고 그거를 멋있게 성공시키는 모습? 그게 저는 그쪽에서 좀 카타르시스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신이가 다 죽여버리는 그 장면이 되게 좀 길잖아요. 되게 긴데 그래도 좋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맞아. 그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거의 극에서 대사가 없잖아요. 그 맞아요. 아신이 거의 말을 안 하는데 엄청 음. 또렷하게 그 대사를 해서 기억에 남는 게 그 조선 땅과 여젠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음. 되게 그 대사는 되게 임팩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맞아. 것들이 시즌 3를 좀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리고 저는 이야기의 흐름에서 되게 좋았던 한 포인트는 다 죽이는 거 할 때 뭐 저렇게 쎄?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잖아요, 관객들이. 쟤는 어떻게 해서 상사초를 저렇게 잘 이해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음, 말이에요. 의아했어요, 솔직히 막 얘기하면은. 너무 말도 음, 안 되게 세버리니까. 근데 그 다음 컷에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그래. 그 상사초로 어렸을 때 살려놓은 식구들, 그 동네 사람들이 좀비로 변해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 약간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거긴 했어요.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아신이가 맞아. 그때 살렸고, 그래서 상사초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겠구나. 이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좋았던 컷이 그거였어요. 그게 뭔가 두 가지 때문에 좋았었는데, 그냥 생사초라는 계속 풀리지 않았던 신비한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았었고, 그리고 되게 반전이란 반전이라고 전 느꼈거든요. 아신이라는 아신이. 캐릭터가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게 되게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반전이었고, 하나는 동시에 그 아신이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약간 외로웠는지를 좀 단 한 번에 좀 보여주는 그런 씬이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 과거가 짐작이 확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 병사들한테 모질게 당하면서도 그 식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엄청 고민하고 동물들을 갖다 줘서 뭔가 먹여 살리려고 노력했고 되게 좌절도 했을 거고 슬퍼도 했을 거고 얼마나 아파했을까가 확 밀려와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분명히 아신이가 마을 사람들이 좀비가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을 것 같단 말이죠. 맞아. 저 그래서 아마 생사초에 대한 연구를 했을 거고, 그 부락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결국 이제 섭이도 생사초의 비밀을 계속 찾고 있지만, 아신이 어쨌든 한 발 앞서갔을 거란 말이죠. 정말 생사초의 비밀은 뭐고, 사람들을 되돌릴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시즌 3에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 너무 기대돼. 그리고 아빠는 안 살렸을까? 아버지를 죽일 때쯤엔 아신이는 이미 상사초를 먹였을 때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아버지를 상사초를 먹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슬펐어요, 진짜. 맞아. 캐릭터를 아. 너무 궁지로 몰고 가니까. 아, 맞아. 맞아. 좀 생각했던 거랑 달랐어. 뭔가 전지현 배우가 이제까지 맡았던 것들이 조금 뭐 진지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좀 약간 밝고 좀 재밌는 캐릭터들이 그쵸. 많았잖아요. 그래서 음. 시즌2 마지막에 나왔을 때도 뭔가 그런 느낌을 좀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무거운 과거를 가질 거라고 생각 사실 못했거든요. 되게 그 약간 오히려 탐험가? 모험가 같은 느낌으로 생사초와 뭐 이런 것들과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어두워서 맞아. 상상도 할 수 없는 과거를 갖고 있었어. 맞아. 맞아. 특히 아빠 발견했을 때 참 너무 충격적이었죠. 맞아. 맞아. 아빠 상태가 그래서 그 시즌 3에서 과연 그 여진족의 아이다가 진짜 야만인 무서운 사람으로 나오던데 다들 뭔가 내 상상을 약간 비껴나가서 과하게 등장해가지고 좀 놀랐는데 아무튼 맞아. 너무 기대돼요. 기대된다는 말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거 보고 나니까. 그 생각해보니까 아신한테는 조선도 되게 적이지만 동시에 그 파저위? 여진족도 자기 뿌리에 대한 그 막 적개심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네 그 마을을 다 갖다 몰살시킨 적이니까 그리고 아빠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 구교환 배우가 영화에서 사실 크진 않았잖아요. 거의 그냥 얼굴만 나온 맞아. 수준이었는데 음. 왠지 구교환 배우와의 어떤 갈등이 3에서 또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 아니 그 시즌 2의 포스터에는 지붕 위에 되게 여러 명이 올라가 있고 힘을 합쳐서 막 싸우는데 아신전 포스터에는 딸랑 아신이 하나 올라가가지고 막 물론 걔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냥 뭔가 그냥 좀 외로워 보였어. 그 안에서도 그렇고. 3에서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된다. 진짜 생각해보면 거대한 빌런화가 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조선과 또 여진족을 다 이렇게 위협하는 엄청난 존재로 이제 나아가는 건데 참 그래.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민족의 딸이잖아요. 저는 여성이라는 것도 되게 약간 맞아. 중요하게 느껴졌었거든요. 항상 맞아. 전쟁이 나면 제일 약탈당하는 게 어린 여성이고. 맞아. 이런 상황 설정이 되면은 우리는 늘 보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불안해하고. 저 어린 소녀가 저 남자들 득실거리는 데에서 잘 살 수 있는가? 불길한 예감이 벗어나냐 아니냐를 굉장히 좀 신경 쓰면서 보는데 이번에는 이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지. 물론 나중에 죽였지만 좀 슬펐고 그 점이. 그 제가 되게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시즌 2의 마지막에 얼굴 보인 아신이랑 지금 아신전의 마지막에서 아이다간이랑 대척하고서 끝난 딱 아신이랑 그 시기가 얼마나 차이 날지?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이미 지금 아신은 아이다간과 어떠한 뭐가 관계가 생겼냐 아니면은 뭐 그냥 계속 적대적인 상태일까?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둘이 맞아. 편먹었으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러게. 그치, 근데 이렇게 진짜. 되면은 뭔가 이창과 조선을 응원하는 게 되게 올림픽이다, 올림픽. 올림픽이야? 중국 대 한국. 대박이네.
아, 근데 되게 싫을 것 같지 않아요? 아, 뭔가. 너무 웃기다. 그리고 나는 진짜 아까 세호가 말해서 그런데 그 불안을 벗어나지 않았던 그 장면 너무 싫었거든요, 진짜. 너무 상상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그리고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라서도 싫고 동시에 굳이 또 이거를 또 여기서 봐야 되나 막 뭔가 그걸 되게 음, 암시하는 장면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음, 항상 나도 마음속 고민인 거야. 이게 싫어하고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현실을 비추는 건가 싶다가도 동시에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근데 음. 그렇다고 이게 복수극이긴 하지만 뭐 그런 처절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런 복수극을 해서 막 카타르시스를 주냐? 뭐 그런 것도 딱히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약간 생략되는 것도 저는 짜증나요. 맞아요. 근데 이 연출자도 그렇고 음, 각본도 뭐 이렇게 맞아. 알죠 포르노처럼 보이거나 막 음, 이렇게 그리진 또 않으니까 되게 할 수 맞아.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뭔가 기분이 나쁘죠. 성공했지 맞아요. 그러면 사실 되게 맞아. 옛날에는 이런 장면 있으면 꼭 남성 입장에서 약간 막 괴로워하는 여자 피해자가 그려졌잖아요. 근데 얼굴 막 이렇게 나오고 근데 아우, 그렇지 않고 훅 뛰어넘는 건 괜찮았어. 그래도. 그리고 저 조금 재밌었던 거 하나 있었는데 그 배경 공간적 배경이라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저는 재밌었거든요. 이게 폐사군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음, 처음에 무슨 말 군이니까 무슨 근데 폐사군인데 뭔가 지형을 얘기하길래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막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그런 배경이더라고요. 막 여진족을 음, 막 막기 위해서 뭐냐 이거 압록강 주변에 그 개마고원 쪽에다가 막 이렇게 군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 군들이 이제 하나씩 폐지를 하게 되면서 그걸 폐사군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음, 일반 주민이라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의 출입을 되게 금했고 뭐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는 이 개마고원 그리고 압록강 근처 완전히 국경에 되게 북쪽에 엄청 추운 경계 지역을 공간으로 한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음, 보면 지금 마치 DMZ처럼 사람들이 막 출입을 금하면 되게 뭔가 그 상상할 수 없는 가령 호랑이라던가 막 이런 생물들이 살 수도 있고 지브리 외에 그 원령공주처럼 뭔가 그 약간 태고의 느낌을 주는 음, 그런 공간을 좀 음, 잡았던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시즌 1, 2는 뭔가 조선에서의 모습을 계속 이제 보여줬었는데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그리고 되게 접근하기 힘든 되게 대자연 딱 펼쳐진 그런 공간을 쓴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뭔가 맞아. 이런 역사적 사실과 실제 지형을 활용한 픽션 상상? 너무 음, 재밌는 것 같아요. 음, 호랑이 좀비도 좀 좋았는데 아미 오브 더 데드인가? 거기서도 호랑이 좀비 음, 나오거든요. 예고편 봤을 때. 어, 그 예고편에서 나온 호랑이 좀비는 이제 하나도 기대 안 되고 하나도 재미없어 보였어요. 생긴 음, 게. 근데 모르겠어. 그냥 그 한국의 지형에 호랑이를 갖다 놓으니까 그냥 너무 좋은 찰떡이고. 거예요. 아, 맞아. 초반부에 그런 낯선 지형이랑 그다음에 호랑이를 활용해 타는 거랑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약간 이 킹덤이라는 판타지 세계를 만들어 놓은 곳에 내가 훅 들어가 있는 그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자, 다른 거 뭐 얘기할 거 있을까요? 다른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그냥 사소하게 하나 생각했던 거는 여기서도 활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음, 한창 올림픽 그 맞아. 양궁 때문에 화이팅! 세계인들이 세계인들이 뭐 한국인들 왜 이렇게 활 잘 쏘냐고 맞아. 젓가락질을 잘해서 손 근육이 발달했다는 둥 막 분석을 하고 젓가락질. 있더라고요. 뭐 김치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새로 공개된 이런 에피소드에서도 다 활을 무기로 쓰고 있는 걸로 나오니까 무슨 갑자기 활의 나라 돼가지고. 중궁의 후예야, 역시. 아니, 진짜 요새 양궁 때문에 난리잖아요. 막 음, 네, 금메달 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양궁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막 끌어올이 되잖아, 옛날 것들. 근데 옛날에 맞아요. 아육대에서 아이린이, 아세요? 그 쐈는데 카메라 부순 거 중간에 렌즈? 아, 뭔지 알아요. 그 영상이 또 엄청 회자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하게 한 거예요. 이번에 막 인도랑 한 것도 보면 인도도 되게 잘했는데 한국 거의 텐텐텐 찍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막 네. 한국인들 어려서부터 활 활을 쏘나요? 잡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글도 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분석을 막 해. 근데 이제 저는 활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은 없지만 막 우리 양궁 카페 이런 거 있다면서요. 그 극 중에 그 활촉을 보고 이제 아신이가 뭔가 약간 뭐 음, 깨닫는 그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좋았어요. 그 소재로서 활이 좀 많이 나와서 즐거웠어요. 음, 저는. 맞아. 진짜. 갓 다음 이제 활이다, 활. 그러게. 갓 다음에 음. 활이네. 그리고 민치록도 활을 주무기로 쓰잖아. 맞아.
아신이도 그 위에 서가지고 진짜 그 명중률 거의 100% 아냐? 걔도 10 찍을 거야, 아신이도 하면. 다 맞아. 죽여, 진짜. 시즌 2 다시 봐야겠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다 돌렸는데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저도요. 시즌2 다시 보고 싶어요. 아, 그러게 복습 너무 한번 좋아. 해야겠다. 그 오랜만에 그 킹덤 오프닝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오프닝 되게 멋있잖아요. 진짜 오프닝 잘 만들었어. 그 왕자의 게임도 또 조금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자의 게임도 약간 북쪽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이 내려온단 말이야. 굉장히 무섭고 지금 아신전에서도 북쪽에 되게 무서운 파저위, 막 야만인들 막 이런 식으로 묘사되고 시즌 2, 그러니까 1, 2와는 좀 다른 화면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약간 분위기 좀 다르고 그리고 아신이라는 되게 복수의 칼날을 가는 막 화살촉을 가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왕자의 게임에서도 주인공 여자애 하나가 복수를 위해서 칼 이렇게 막 무술을 배우는 게 나오거든요. 약간 겹치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었어 저는. 뭔가 같은 좀비, 그러니까 왕자의 게임 물론 좀비는 아니지만 다른 좀비 드라마나 영화나 왜 각자의 세계관이 되게 있잖아요. 고유하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보는 좀비 드라마에서는 그 좀비가 추운 데를 싫어해서 북쪽으로 잘 안 가는 겨울이 오니까 남쪽으로 다 향하는 막 그런 컨셉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화를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다음 화에서는 뭐 네. 예, 그렇죠. 예상 가능하듯이 좀비 관련된 어떤 것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 오랜만에 이제 찾아온 킹덤, 아신전, 네, 프리퀄이자 스피노프자 되게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뭐 아쉬운 점 얘기도 초반에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즌 3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그런 역할을 한 건 확실하다. 맞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팬 서비스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각자 또 보면서 분명히 좋았던 점, 그리고 왜 잘 캐치를 우리 셋은 못했지만 또 뭔가 캐치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컨셉이나 떡밥이나 뭐 복선이나 뭐 상상 가능한 그런 여지들,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댓글을 열심히 같이 한번 떠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 보신 분들도 뭐 킹덤 1, 2를 만약에 보셨다면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킹덤을 안 봤다, 그럼 이 기회에 킹덤 1부터 쭉 정주행을 하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강력 추천 정말. 네, 진짜. 볼 저희 게 셋다 많아서. 킹덤은 너무 좋아요. 안 보는 사람들 약간 이거 그니까. 아니냐고 맞아. 너무 부럽고요. 저희 그 킹덤 다룬 에피소드 이번에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다들 좋아 죽을라 그래요. 저희 팟빵이나 너무 뭐 웃겨. 파티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달아 들어보시고 네, 아신전도 네. 플레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킹덤 아신전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주에 아주 재미난 영업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두.